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노후의 미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연애에서의 무관심 문제, 그 숨겨진 심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에게 진심을 다해 관심을 보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연락하고 선물하고 시간 내서 만나려 노력했는데 상대방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은 경험 말이에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재미있는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쉽게 얻게 되면 그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에는 관심 없던 물건도 갖고 싶어지지만 항상 세일하는 물건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것처럼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헌신적일 때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의 가치를 점점 낮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나?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매달리나 하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연애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개인 생활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도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각자의 취미 생활과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연애하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절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스문의 시간 카톡 대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연인이 보낸 메시지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에 집중할 때나 친구들과 만나 있을 때는 카톡을 조금 늦게 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서로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두 번째로는 데이트 빈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데이트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서로가 그리움을 느끼고 만날 때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죠.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학 용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인데요.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더 강력한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입니다. 연애에 적용하면 항상 예측 가능한 만남과 반응보다는 가끔은 예상치 못한 깜짝 데이트나 선물이 더 특별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취미 생활의 분리입니다. 연인과 모든 취미를 공유하려 하지 마세요. 각자의 고유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에게 더 흥미로운 대화 주제가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면 서로의 취미를 응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SNS에서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연인의 모든 SNS 활동을 체크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과도한 관심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온라인 활동에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리두기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5세 직장인 김태현 씨의 사례를 보시죠. 그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퇴근 후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연인은 이를 나를 덜 좋아하게 된 증거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태연 씨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 요즘 영어 공부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 장래를 위해서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 당신의 의견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변화의 이유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29세 주부 이미라 씨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남편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최근 주 2회 요가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불만을 표시했지만 미라 씨는 요가를 통해 자신이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죠. 결과적으로 남편도 그녀의 변화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변화의 공유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상대방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각자의 시간을 가진 후 만났을 때 더 풍부한 대화 주제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각자의 경험이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무관심이나 회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연인의 연락을 아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지금 운동 시작할게. 2시간 후에 연락할게. 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죠.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과 사랑의 균형인데요.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박지연 씨는 최근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퇴근 후 피곤해도 무리해서 약속을 잡곤 했죠. 결과적으로 일도 연애도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질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과 보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보다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연인과의 시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이때는 업무 연락도 받지 않고 온전히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서로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특별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 있을 때는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을 체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100% 집중된 대화가 피곤한 상태에서의 긴 만남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성장 공유 시간을 만드세요.
각자의 일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다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빠? 라는 원망 섞인 대화가 아닌 내가 이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구나 라는 이해의 대화가 오가야 하죠. 실제로 한 커플은 이런 방식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30분간 서로의 주간 계획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오히려 평일에는 더 자유롭게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커리어와 연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연인과의 간극이 커지는 것 같아요. 승진을 준비하면서 연애에 소홀해지는 것 같아 불안해요. 이런 고민들이 과연 불가피한 것일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커리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성공적인 커리어와 행복한 연애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성장의 방향성을 공유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5년 안에 팀장이 되고 싶어 라는 목표를 단순히 통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런 목표를 세웠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우리라는 관점입니다. 둘째, 성공을 재정의 해보세요. 승진이나 연봉 인상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있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은 스트레스도 줄이고 관계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상호 성장의 기회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한 커플은 서로의 업무 발표를 미리 들어주고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IT 회사의 개발자인 최준호 씨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면서 연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주 일요일 저녁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연인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청취자였던 연인이 점차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갔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 놓인 커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거리 연애, 교대 근무, 해외 주재원.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략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거리 연애 커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직장 생활을 하는 정민우, 김서연 커플의 사례를 보시죠. 이들은 월 1회 만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공유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지내, 밥 먹었어. 와 같은 형식적인 대화 대신 매일 저녁 15분간 화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짧지만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소통하니 오히려 대화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또한 공동의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주말마다 독서 토론을 하거나 같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이죠. 물리적 거리는 멀어도 정서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와 일반 회사원 커플의 사례입니다. 이들은 시차 출동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장소나 활동을 시도하기로 한 겁니다. 마치 여행자처럼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한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김면수 씨는 2년간의 미국 주재원 생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인과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업무 역량을 키우는 동안 연인은 그동안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 거죠. 서로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을 기회로 바꾸는 창의적 사고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거리가 멀다고 체념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성장 속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인데요.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요. 서로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커플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2세 회계사 정유진 씨는 승진과 함께 급여가 크게 인상되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에 창업을 시도했던 연인은 사업 실패를 겪으며 슬럼프에 빠졌죠.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성장의 정예를 다시 내린 것입니다. 유진 씨는 연인의 실패를 값진 경험으로 재해석했고, 오히려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가 자신의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가 주장한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연인 관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다음 3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비교가 아닌 공유의 관점으로 보기입니다. 나는 승진했는데 너는 아직도 제자리가 아니라 내가 겪은 경험이 나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기다림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장 곡선은 다릅니다.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급격하게 성장하죠. 중요한 건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자세입니다. 셋째, 성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이나 직급의 상승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 능력,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실제 대화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건설적인 대화법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전달법 iMessage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래? 아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대화 방식을 사용한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왜 맨날 바쁘다고만 해? 나는 우리가 시간을 못 보낼 때 많이 아쉬워. 두 번째로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닌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 맞춤 유지하기, 고개 끄덕임 등 비언어적 반응 보여주기, 중간중간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확인하기,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등 공감에 표현하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긍정적 재구성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 해석,
요즘 연락이 뜸한 걸 보니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것 같아. 긍정적 재구성, 각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관계심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긍정적 재구성을 시도한 커플의 85%가 관계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들과 그 해결 방법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퇴근 후 약속 취소 상황입니다. 상황: 오늘 피곤해서 약속 취소하고 싶어. 잘못된 대응: 너 맨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시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바람직한 대응: 많이 힘들었구나. 대신 주말에는 좀 더 여유 있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까? 두 번째 시나리오, SNS 활동에 대한 의심 상황입니다. 상황: 왜 다른 사람 SNS에는 자주 좋아요를 누르면서 내 게시물은 신경도 안 써. 잘못된 대응: SNS가 뭐 그렇게 중요해. 너무 유치하게 굴지 마. 바람직한 대응: 내가 너의 SNS 활동에 덜 신경 썼구나.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질게. 실제로 한 커플 상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상적 갈등의 90%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타이밍의 법칙.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미루기. 30분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눌까? 제안하기. 문제 분리의 법칙.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문제 분리하기.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다루기. 해결 중심의 법칙. 누구의 잘못인지가 아닌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하기.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인과의 갈등과 고민, 해결 방안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노후이 미덕 채널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된답니다. 더불어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노후의 미덕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